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조정이 좀 금방 끝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 과매도다, 과열이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 이 과열일 때 과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과매도일 때 과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쩌면 조정이 나오는데, 짧은 조정일 수도 있겠다. 그걸 이제 업종 쏠림 지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이제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고려를 했을 때 3월 첫째 주에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게시물에 올려드렸듯이 현금 비중을 한 15%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과매도가 금방 있을 것 같아도 사실 15% 정도를 갑자기 마련해보는 이유가 인버스 정도는 아닌데, 과매도인 경우에 현금을 약간 확보해야 다음번 주도주를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주식을 100%를 들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팔고 사야 되는 거랑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바로 사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팔 때 팔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들고 다니면서 주식을 쫓아 붙어야 되는데, 이게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장이랑 확보하지 말아야 되는 장이랑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업종 쏠림 지수나 뭐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었고, 그런 데이터들을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이 관련된 엑셀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사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좀 정지해 놓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정성적인 어떤 내용으로 트럼프가 3월 4일에 뭐 중국에 10% 관세 때린다 하면서 미리 주가가 떨어졌고, 오히려 3월 4일에 이 관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한국의 이제 알루미늄 제품에 뭐 관세 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금요일날 반등도 했어요. 보게 되면 익스트림 피어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내다 팔면은 미국 주식도 되게 싸게 팔아버리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지난번에 19까지 떨어지더니 이제 20점으로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반등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거 중에 이제 이 미국 거를 가지고 업종 쏠림 지수를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미국은 좀 독특하게 붉은색이 올라가도 시장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고 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장일수록 일부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장이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한국 시장에 있는 서학 개미들은 빅테크들 위주로 막 베팅을 하니까 이런 장에서도 막 먹고 이러는데, 또는 스파이를 사거나 이러다 보니 오히려 소외가 되지 않지만, 아마 미국 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 업종 쏠림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들도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업종 쏠림이 올라가다가 이 상승 전반부와 후반부쯤 되면, 후반부에는 주식이 시장이 툭툭 떨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위에서 떨어질 때, 이때부터 이제 미국 시장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요때부터 또 올라오니까 또 피곤한 시장이 올라오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제 살짝 조정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거에 이제 평균적으로 상위 이제 90%급이 되는 게 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0.4에 가깝게 0.3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기준으로 업종 쏠림이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완화된다는 거는 업종의 상승률 상위와 하위의 편차가 조금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벌어진다는 거는, 오르는 거는 찔끔 오르는데 떨어지는 거는 팍팍 떨어지는 장들이 특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업종 쏠림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어렵고, 이게 내려가면 좋은데, 지금 피어 앤 그리드가 좀 전에 반전을 했고, 뭐 대충 봐도 이제 트럼프는 3월 4일날 관세 때리고 나면은 악재는 해소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업종 쏠림 지수도 완화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럼 이거를 볼 때 우리가 국장도 같이 봐야 되는데, 국장의 이제 업종 쏠림 지수의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여기 중간에 꺾이기도 하고 좀 더 올라갔다 꺾이기도 하는데, 이 꺾일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거와 대비해서도 이 파란색의 변곡이 이 초록색인 인덱스와 코스피나 코스닥과 유사한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저점 부분까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반전할 거다. 그럼 저는 이제 3월달 첫째 주에 이게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3월 첫째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뭐 물론 이제 관세를 때려서 악재 해소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과매도를 체크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엄청난 이 과매도가 28일에 터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과매도가 터지고 나면 통상적으로 시장이 단기 바닥이 되려면, 단기에서 중기까지의 어떤 바닥이 되려면 요 5영업일 이내에 보통 과매도 다음에 과매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손바뀜이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 뒤에 지수가 좀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2400이잖아요. 그 뒤에 2600까지도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 과거에도 막 팔고 사고 팔고 있다가 또 사고, 2400 찍고 나면 또 한동안 시장이 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다지는. 그래서 이제 과매도와 과매수는, 과매도가 터지고 나면 5영업일 이내에 과매수가 터지면 바닥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장이 패닉 셀링 다음에 패닉 바잉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특히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과매도와 과매수가 막 나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지수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과매도가 또 터졌죠. 그럼 과매도 다음에 5영업일 이내에 과매수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지금 시장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바닥권이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이건 오실레이터로 만든 게 아니고 어차피 CNN에서 해주는 거니까 인덱스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고 있고, 게다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카나리아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산 배분 전략에서 카나리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걸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이미 다 위험 자산으로 사라고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깊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 중에서 금융이 굉장히 셉니다. 미국에서 금융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스템 리스크가 미국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면 금융주들이 엄청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 ETF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이 시스템 리스크로 들어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도 바닥 찍고, 미국의 금융 ETF가 굉장히 센데 그러면은 이게 뭐 이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변곡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만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가지고 오실레이터로 만든 건데, 이것도 비슷한 궤적을 그려갑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과매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 뭘 사느냐는 이제 따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이벤트나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고민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3월 달에 지금 이제 지표상으로는 과매도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3월 달에 어떤 그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 3월 4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다 보게 되면 3월 6일에는 비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3월 5일도 ADP 비농업 부분 고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여기 내려가서 보게 되면 3월 7일에 이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꽤 재밌는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 그리고 고용 지표들.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 반전의 어떤 힘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3월 12일에는 이제 물가 지표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물가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3월 12일도 시장에서는 꼭 생각보다 괜찮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장의 핵심은 3월 첫째 주에 있는 지표들 발표를 통해서 시장이 좀 반전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저는 세우고 있는데,
이미 데이터들은 굉장히 과매도이고 금요일부터 미국 시장은 반등했고 금융 ETF들은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다른 데이터들도 이미 과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주식을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울지는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죠.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이 지금 금요일날 반등했을 때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을 이끌었던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반등을 이끌었던 그룹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이랑 미국 금융이랑 좀 다르니까 저는 이제 테크, 유틸리티는 뭐 전력기기고 테크와 반도체와 전력기기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는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반도체랑 전력기기가 영향을 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보게 되면 뭐 세부화돼서 보면은 이 금융들이 굉장히 세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야, 금융이 세니까 시장이 그렇게 약하진 않을 것 같다. 막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테크와 전력기기가 세니까 국내에서도 이 전력과 관련된 애들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10년물 채권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HAA 전략에서는 여전히 이제 강한 그 공격을 계속해라 라고 이제 뜨고 있어요. 그럼 이제 10년물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뭐 바이오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국장에서는 어차피 바이오가 학회가 3월 말에 있으니까 이 3월 말에 초록 공개가 있으니까 초록 공개가 있고 4월 달에 AACR이 있고 이런 이제 모멘텀들을 고려하면 그리고 10년물 채권 금리를 고려하면 바이오도 괜찮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화요일 날 동시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미국 따라서 이제 테크 그리고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로 시장이 또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매크로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이 반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지표들은 과매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